안녕하세요. 도전직 박정선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분양가인하 소식이 있는 남한간병 신축 정주택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기도 여주시 묘곡동입니다. 오늘 현장은 남한강변의 개장에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도 강이 쭉 내려다 보이고요. 특히나 집에서도 이렇게 강을 내려다 볼 수 있는 힐링 전원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초 분양가 3억 9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인하된 3억 6천만 원에 새롭게 나오게 되었는데요. 알딱 면적은 108.6평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도로 지분은 따로 없습니다. 옆에 2차선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도로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36평짜리 일반 목구조, 복층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또 하나의 주방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 분리하시기도 굉장히 좋은 그런 구조까지 함께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현장에 대한 입지 정보는 잠시 후에 나오는 매물 정보란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는 바로 외부로 나가서 도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네, 오늘 현장 도로로 나와봤습니다. 오늘 주택은 메인 2차선 도로가 앞에 물려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난 주택입니다. 아스팔트로 깔끔하게 포장도 되어 있고 국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눈이 많이 오면은 제설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도로 사용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주택이라 보시면 되겠고, 바로 앞쪽에는 버스 정류장도 위치했기 때문에 한 번씩 대중교통 이용하시기도 굉장히 좋은 그런 현장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차장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넉넉하게 한 대 주차할 수 있게끔 큼직한 주차 공간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주차 공간이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앞쪽에 있는 이면도로 확실히 널찍하게 잘 들어갔기 때문에 이 앞쪽에 한 번씩 추가적인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꼭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오시면은 펜스도 예쁘게 잘 시공이 되어 있고, 한쪽에는 우체통, 그리고 양계형 도어를 통해서 집 안쪽에 있는 마당으로 진입이 가능하겠습니다. 계단은 보강토로 한 2개장 정도 만들어 주셨고요. 자, 그리고 마당 가운데 쪽은 보도블록을 통해서 주택 앞쪽까지 들어갈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 자, 앞쪽 마당보다 측면에 있는 이 마당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얼마 전에 건축주분이 여기 앞에 있는 잔디를 다 태워 놓으셨어요. 근데 이렇게 태워야지 잔디가 또 일정하게 잘 자라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좀 타이밍을 잘못 맞춘 것 같습니다. 비 몇 번만 오면은 요건 다 쓸려 내려가니까 지금은 보기 싫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앞쪽에 부동수전이 들어가 있는데 사이즈가 어마무시합니다. 거의 뭐 목욕탕이라고 보셔도 돼요. 여기 그냥 앉아가지고 조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쓸 수가 있겠고, 그리고 옆에 터닝도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안쪽에 다용도실이 엄청 크게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랑 연결되어 있는 도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쪽에 마당을 한번 쭉 보여드릴 건데요. 자, 앞에 있는 이 보도블록 너머에 잔디마당이 상당히 큼직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땅으로는 108평이 조금 넘지만 건축물 바닥 면적이 20평대이기 때문에 마당은 널찍널찍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잘 갖추고 있고요. 정남향으로 해설까지 따뜻하게 잘 들어오는 마당이에요. 현재 잔디가 시저되어 있는 이 공간 말고 추가적인 텃밭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건축주분께서 앞쪽에 굴삭기를 하나 갖고 계시거든요. 원하시는 만큼 텃밭 공간 만들어 주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둘레 쪽에는 화단으로 잘 가꿔 주셨기 때문에 봄에 예쁜 꽃나무도 심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형성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사실 데크 공간인데 이 중간에 또 이렇게 강자가를 깔아 주셨거든요. 자, 여기는 지압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맨발로 이렇게 강자가를 밟아가면서 지압하는 길로 잘 써보시고, 옆마당에 수전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화단에 물 주실 때 아무래도 저 끝에서 물 따오면 불편하시잖아요. 앞에 있는 여기 있는 수전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마당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우선 오늘의 첫 번째 기반시설인 개별 정화조 만나볼 수 있겠고요. 좀 더 안으로 들어가시면은 LPG 벌크 가스통도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공간이 상당히 넉넉한데 현재는 토사로 마감되어 있거든요. 저기 만약에 콘크리트 쳐가지고 창고 놓으시면은 충분히 다용도로 사용 가능한 그런 공간이에요. 실내랑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순환식으로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주택 앞쪽에 있는 이 공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 예쁜 조형물도 잘 들어가 있고요. 자, 강자가 안쪽에 있는 이 공간은 현무암으로 마감을 해주셨기 때문에
관리하시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에는 전기 콘센트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전기 사용하시는데도 불편함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안쪽에서 보여드릴 거지만 4채널로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 반범에도 조금 더 신경 써준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주택 건축물 외관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마감재는 적색깔 파벽돌 마감을 해주셨고요. 지붕은 일본에서 수입한 기아를 쓰고 있어요. 일반 스페니쉬 기아가 이 자재값만 한 1200 정도 들어간다고 치면은 여기는 50% 정도 더 비싼 한 180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내구성도 굉장히 좋고요. 때도 안 타기 때문에 이런 지붕 마감재 중에서는 거의 탑급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은 그런 마감재라 봐주시면 돼요. 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실 앞쪽에 포치는 약 1m 정도 확보를 잘 해주셨고요. 옆에는 인터폰도 설치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튼튼한 방화문이랑 디지털 도어락도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이제 안쪽으로 한번 쭉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들어오시면서 오른쪽에 일가자동 스위치 확인이 가능하겠고요. 그 맞은편으로는 긴모션 발장 총 4칸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칸은 전신경으로 구성을 해주셨네요. 바닥에는 띄움 시공도 넉넉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뒤쪽으로는 흑경 유리의 스틸 프레임 3연동 중문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층 바닥 면적 22평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카메라가 위치한 곳에 2층 올라갈 수 있는 계단실이랑 외부로 나갈 수 있는 터닝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면부에는 공용 욕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쭉 따라 들어오시면은 좌측으로는 주방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반대쪽에 거실이 자리 잡고 있는 LDK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창 기준으로는 정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낮 시간대 해가 굉장히 잘 들어오는 그런 구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창호는 시스템 창호로 영림 제품 사용을 해주셨고요. 시스템 에어컨이 별도로 없어요. 그 대신 이번에 안쪽에 스탠드 에어컨을 하나 추가적으로 넣으셨고, 이따가 소개해 드릴 거지만 침실에도 벽걸이 에어컨 추가적인 옵션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소개해 드렸듯이 CCTV가 4채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디스플레이가 여기 한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은 보기 싫게 나와 있지만 나중에 선 정리하셔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 이렇게 방범까지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물형 천장에다가 간접 조명도 예쁘게 잘 넣어주셨고, 아트홀 위쪽으로도 이렇게 조명을 예쁘게 잘 넣어주셨어요. 사이즈는 상당히 널찍하게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형이제 TV 얼마든지 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아트홀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돌아보시면은 주방 자리 잡고 있는데요. 따로 식탁은 배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셔서 원하시는 크기의 식탁을 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m까지 놓으시면 조금 협소할 것 같고요. 한 1500에서 한 1800 정도 놓으시면 양쪽으로 동선이 나온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놓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은 우선 한 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위쪽에도 상부장을 넣어서 수납 공간 어느 정도 보완을 잘 해주셨고요. 그 너머 쪽에는 또 3구짜리 가스 레인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후드까지 꼼꼼하게 배치 잘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화이트 톤으로 구성을 해주셨고요. 상판은 약간 아이보리 톤으로 만들어 주셨네요. 가운데는 사각 싱크볼에 수전이 설치가 되어 있고, 제가 이렇게 아까 열어보고 옆에 가보니까 옆집 측면부 벽면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쪽에 지금 창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답답하시면 필름 떼고 사용하시거나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키큰 수납장 들어가 있습니다. 레인지랑 밥솥 이 공간에다가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다용도실 들어가 있는데, 야, 사이즈가 진짜 큽니다. 주방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독특한 점은 보일러 앞쪽에 수전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샤워기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뭐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외부랑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반려동물 목욕시킬 때 밖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이 공간으로 바로 들어와서 여기서 이렇게 목욕을 시켜도 돼요. 여름철이 시원할 때는 아까 부동수전 굉장히 넓었잖아요. 저기에서도 샤워를 시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콘센트가 중간중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냉장고 부족하신 분들은 옆에다가 나란히 놓으시면은 적어도 3대는 배치할 수 있을 만큼 이 공간이 확실히 넉넉하게 잘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실과 주방 사이에 1층 침실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침실 3개 중에 이제 1층 침실이 하나인데, 이 침실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붙박이장을 빼곡하게 잘 넣으셨어요. 어림잡아도 한 13자 정도 돼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정남향으로 창도 하나 잘 들어가 있고, 아까 제가 거실에서 소개해드렸듯이 한쪽 벽면에는 삼성 제품의 벽걸이 에어컨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이 공간 활용이 가능하겠네요. 자, 주로 생활 공간이랑 1층 침실까지 보여드렸고, 전실 앞쪽에 있는 공용 욕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실 구조가 조금 독특하네요. 이 길이가 조금 짧아서 아마 이렇게 배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앞쪽에는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옆에 샤워할 수 있는 샤워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역자로 조적으로 선반을 만들으셨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바스 같은 거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쓸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양변기 같은 경우 이 입구 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용변을 보시면 되겠고, 거울이 한쪽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수납할 수 있는 수납형 거울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다가 여분의 휴지들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수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실 들어오셔서 왼쪽에 있는 공간 살펴볼게요. 아까 제가 뒷마당 쪽에서 살짝 보여드렸는데 이 가스통 쪽 앞에 있는 이 공간 있죠? 자, 여기랑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추후에 필요하시면은 앞쪽에다가 창고 같은 거 비치해놓고 사용하시면은 이 공간을 통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확실히 동선은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밖에다가 빨래 같은 거 널어놓으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앞쪽에는 계단 팬트리 공간 들어가 있는데, 자, 이런 공간은 보기 싫은 짐들 보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별도의 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하게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는 2층 올라가는 계단실 들어가 있습니다. 상판은 전부 다 집성목으로 들어가 있고 중간중간 핸드레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환기 원활하게끔 프로젝트 창호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2층은 14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 소개해드리자면 카메라가 위치한 곳에 2개의 침실, 그리고 한쪽에 고용 욕실 들어가 있고요. 바로 옆에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조 주방이 또 하나 들어가 있네요. 여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안쪽에 2구짜리 전기 쿡탑 들어가 있고 일반 주방 크기만큼 아주 큼직한 싱크볼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대 분리해서 사용하신다고 하면 이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저녁에 라면 같은 거 끓여 드실 때 굳이 1층은 통하지 않고 이 공간에서 모두 해결이 가능하겠습니다. 위쪽에 후드 단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옆에 있는 창이 소방창이라 열리지 않는 픽스 창이에요. 하지만 이제 카메라 쪽에 환기창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 문만 열어놓으시면 환기도 원활하게 된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침실이 안쪽에 있는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자체는 상당히 큼직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대신 아쉬운 점은 별도의 에어컨이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에 벽걸이 에어컨 설치할 수 있는 콘센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도 필요하시면은 이쪽 벽면이나 반대쪽에다가 하나 정도 짜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정남향으로 창이 굉장히 와이드하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동쪽이거든요. 가까이서 보이지는 않지만 저 너머에 강이 내려다 보이는 뷰 좋은 그런 창까지 하나 확보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두 번째 방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은 동쪽으로만 창이 하나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에어컨 설치가 안 돼 있어서 한쪽에 콘센트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밖에 강이 쭉 내려다 보이고요. 방 크기 자체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방 포함해서 아주 넉넉하게 잘 들어갔어요. 그 대신 1층처럼 장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 앞쪽에다 짜시면 한 10자 정도는 충분히 놓고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벽면에도 콘센트랑 인터넷 케이블 홈프 설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방을 쓰시더라도 가구 배치하시기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층에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욕실을 한번 살펴볼게요. 구조가 1층에서 보였던 욕실이랑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데 문을 안쪽에 달아주셨어요. 혹시 안쪽에 양변기가 있는데 문에 약간 간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량 보실 때는 이렇게 어차피 문 닫아놓고 쓰시잖아요. 그래서 한쪽에 있는 양변기를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세면대랑 샤워기 같은 경우에는 이격거리가 어느 정도 넓어져서 이 앞쪽에다가 파티션을 추가적으로 배치해 놓고 쓸 수도 있겠고요. 여기 앞에 있는 공간에다가 네모나게 욕조 하나 가져다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쪽에 거울용 수납장 배치 하나 잘 해주셨고요. 뒤쪽에 환기창이랑 환풍구, 나머지 하드웨어는 전부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경기도 여주시 묘곡동에 위치한 신축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분양가 3억 9천만이었을 당시에는 가격이 조금 무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3천만 원 인하된 3억 중반대에 새롭게 가격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성비를 갖춘 그런 현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 광고했을 때에 비해서 에어컨도 추가적으로 설치가 되었고, 특히나 이 현장은 메인 2차선 도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물론 도로 소음이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접근성은 굉장히 뛰어난 주택입니다. 버스 정류장도 바로 앞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대중교통 이용하시기가 좋은 주택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주 IC도 약 4.4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접근하시기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교통 좋은 전원주택 찾으시는 분들에게 오늘 현장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벙커형 세대도 앞쪽에 이제 건축 계획이 있는데요. 만약에 벙커 주차장 원하시는 분들은 앞쪽에다가 맞춤 시공도 가능하니까 요점까지 함께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은 영상 더보기 잘 기재가 되어 있고요.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현장에서 인사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